명확한 본인의 기준점 없이 주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시면 반드시 실패하는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884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후반 무주택자 여성입니다. 친구가 2년 전 마포의 빌라를 5천만원에 전세 끼고 샀는데 1억 정도 올랐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서울에 집 한 채 사라고 난리네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신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이왕 살 거면 집 근처 아파트를 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평택 센트럴자이 4단지 25평을 보고 있는데 매매는 4억 5천에서 5억, 전세는 2억 8천 합니다. 저는 현재 2억 정도 보유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집을 사놔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조만간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명확한 본인의 기준점 없이 주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시면 반드시 실패하는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명확한 철학이 있는 기준점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뒤에 가서 제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프레임에 갇히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저는 따라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마포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포 다세대 주택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평택에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B라는 주택이 있는데 여기는 마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상품을 비교했을 때 프레임에 갇혀버립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주택의 유형의 프레임에 갇혀버린다면 앞자 A주택에 대한 평택을 가리면 어떻게 되죠? 아파트죠. 그리고 이 지역 마포를 가리면 다세대입니다. 주택의 유형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쪽이 더 좋아 보이겠네요. 근데 반대로 지역적인 입지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이 뒤에를 가린다면 평택과 마포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B 부동산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우리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요, 실속이 없으면 좋은 부동산이 아니겠죠.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그런 상품들을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이런 지역적인 거와 주택의 유형의 프레임에 절대적으로 갇히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실이 얼마만큼 튼튼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 A주택이 매매 금액이 얼마였냐면 5억이래요. 5억. 그리고 전세를 얼마에 줬냐면 2억 8천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약 2억 2천이 들어가는 상품이고요. 자, B를 봤을 때 B는 매매 금액이 똑같이 한 5억 정도 나옵니다. 한 마포 신축 뭐 방 2개 투룸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4억 한 중후반 가는데 한 5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가 이 인근의 시세가 거의 한 4억대 초반 정도 합니다. 투자 금액이 약 한 8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실이 튼튼하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전세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세. 이 전세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면 집값은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모든 시장의 원리는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전세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증빙이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세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겠죠. 그러면 집값은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실이 완벽한 부동산을 확인한다면 전세 지표를 보시면 되고, 이 전세는 결국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표이기 때문에 실수요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전세 지표를 꼭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집값이 올라가는 이런 상승기에는 전세가가 올라가주면 이 전세가가 올라감으로써 이런 상승 동력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과 주택의 유형을 제외하고 내면적인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 비율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A와 B는 매매 금액 5억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전세 금액의 차이가 워낙 크죠. 그러면 당연히 B의 전세 금액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상승 동력이 생길 수 있는 부동산은 A보다 B 부동산에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는 이런 하락기에는요, 전세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떨어지기에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방 경직성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매매 금액은 똑같지만 전세 금액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 집값이 떨어질 텐데 전세 금액이 높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전세 금액 밑으로 떨어지기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역전세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좋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B 부동산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 반면에 A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에 워낙 약세기 때문에 매매 금액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낙폭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상승하는 시기에 전세가가 약세라는 거는 매매 금액에 거품이 좀 많이 껴져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A 부동산이 전세가가 이렇게 약세인 이유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면적인 모습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3기 신도시 여러 수도권 일대에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요가 축소된다면 전세 가격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이 반면에 B 부동산은 전세가가 왜 이렇게 높은 이유를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서울에 3대 도심이 있습니다. 이 3대 도심은 뭐죠? 주요 일자리가 있는 지역을 3대 도심이라고 합니다. 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도심이 있을 수 있고요. 도심. 그리고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있어요. 자, 서울에 이렇게 주요 3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이런 3대 주요 일자리에 직장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런 주요 3대 일자리와 거리가 먼 동부권이나 서부권 일대 출퇴근 시간에 차량으로 이동하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왕복 3시간이 걸려요. 하루만 해도 그냥 지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주요 일자리에 거주하는 거죠. 거주하는 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도심 일대, 종로 중구 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있습니까? 아파트 없어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오래된 역사 보존지구 지역인 주택 단지들만 형성되어 있지 신축 주택이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수요는 전부 다 신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심 일대는 없다. 그러면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수요는 여의도에 살 수 있습니까? 여의도에 빌라 없습니다. 대부분 다 빌딩이나 아파트가 있죠. 여의도에 직장 수요도 인근에 못 살겠네요. 그러면 도심과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수요층들은 어디로 유입될까요? 중간 지점인 마포로 이동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포. 근데 마포 내에서도 자족 지역이죠. 마포 내에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마포 내에서도 아현동 바로 위가 어디죠? 도심입니다. 광화문. 광화문 일자리. 그리고 종로 일지로. 그리고 아현동 바로 밑에 공덕동. 공덕동 밑에가 어디입니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그렇기 때문에 마포의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포 내에 한번 볼까요? 마포 내. 마포 내에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포도 전부 다 아파트 단지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세대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다세대 주택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와 B를 비교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런 프레임, 지역과 주택의 유형을 따져서 보는 게 아니라 내실을 보는 거죠. 내실. 얼마만큼 가격 상승의 동력이 생기는지, 하방 경직성이 어디가 좋은지, 그걸 보려면 반드시 이 전세 지표를 보셔야 된다. 전세 지표. 그리고 이 전세 지표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저는 마포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시는 게 좋고, 마포 다세대에 들어가면 이거는 두 채를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채. 투자 금액이 2억 2천이 들어가면 여기는 8천이 들어가요. 그러면 따라서 두 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속을 찾아서 B 부동산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